자,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법카 거지 이야기예요. 이 정도 되면 거지지 아주. 법카를 쓰는 게 거지처럼 쓰는 거. 야, 탄핵당하기 전에 법카 쓰자. 뭐 그럴 정도의 나는 인간형이라고 보는 법카 거지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마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내가 방송 중이어가지고. 이진숙이 탄핵됐나요? 탄핵은 올렸잖아요 지금. 그거는 필리버스터 대상도 아니에요. 그냥 의결해서 다수결로 해서 끝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탄핵을 하면 이게 현저로 넘어가면 되는 끝나는 거고 윤석열이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가결 즉시 직무정지. 아, 직무정지 됐네요. 그러면은 자 이제 한 몇 개월 걸려요. 180일 정도 걸려요. 최대 6개월. 아. 네. 야, 이 헌재 송달이 되는 순간까지 법카를 쓰고 있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출근 안 해도 되고 또 6개월 또 놀게 되는 시간이 주어진 게 아닌가 좀 살짝 월급도 걱정이 되긴 받고. 합니다. 아니 이게 그러니까. 댓글창에 이진숙 탄핵 가결됐다는 소리가 네. 내가 물어보니까 올라올 정도로 지금 이분들한테 뉴스가 아닌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 당연한 거죠. 네. 근데 뭐 지금 분위기를 보면요, 이진숙이 할 일은 다 했다. 그래서 탄핵을 해도 우리는 이진숙을 탄핵한 걸 뭐 그 다음 주자를 또 내세워서 방통위원장을 꺾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할 일 다 했다라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공영방송 KBS하고 박문진 이사회 이사들을 바꾸는 것이 임무였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이사들이 사장 바꿔내고 나중에 민영화까지 간다 이런 건데 이 사퇴 안 한다고 제일 먼저 연했던 사람이 접니다. 사퇴 안 할 가능성이 있다. 요거는 그거의 목적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진석 개인의 성격이기도 해요. 내가 왜 물러나야 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자, 물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탄핵되기 전까지. 근데 이제 또 법카 이야기 또 나와요. 법카 거지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진숙이 세월호 조사 비상구 도주 뒤에 법카로 호텔 결제. 야. 대전 MBC 사장 때 세월호 특조위 동행 명령을 피해서 도주를 합니다. 근데 그때 도주할 때도 호텔을 결제했었다. 그러니까 법과 거지 맞아요. 절대 내 돈을 쓰지 않는다. 아니 MBC 사장 정도 되면 급여도 상당할 텐데 왜 이렇게 남용을 하는 거죠? 그게 그렇다니까. 얘네들은 법인카드를 공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돈은 10원도 쓸 수 없는 거예요. 다만 혹시나 뭐 이 방송 뭔가 하고 들어오시는 우리 이직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새벽 4시에 4,000원을 쓰는 것도 공무용이라고 해. 예를 들면 선결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뭐 상품권을 샀다라고 하는 것도 공익을 위해 썼다고 해.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워낙 수준이 떨어지시니까 내 말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내가 누군가가 청문회 할 때 야 이거 사적으로 쓴 거 아니야라고 물어보면 공적으로 썼다는 증빙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직까지 한 건도 증빙이 된 게 없어요. 근데 이진숙 임명은 윤석열 탄핵 사안이라고 보는 사람이거든. 이 상황을 봤다면.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나왔던 사진이 저거예요. 세월호 특조위 동행 명령 불응하고 도망가면서 법카 팡팡 썼다. 호텔 들어갔다. 근데 저는 저게 먹혔다는 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일단 이게 대전 MBC로 세월호 참사위 특조위가 이제 들이닥치는 거잖아요. 그 동행 명령장을 제시를 하면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회사 경비원들이 다 막은 거예요. 사장실에 못 들어가려고. 근데 사장실 안에 비상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비상구를 통해서 이진숙은 대전 MBC를 탈출을 했고 거기서 관용차를 타고 평창동에 있는 호텔까지 쭉 달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법카를 쓴 걸로 이 시간표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특조위 할 때 이런 식으로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도 좀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MBC 보도부분장 할 때 세월호 전원구조 이런 것들 관련해서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이 동행명령장 집행을 예고한 날 튀었다는 거지. 문제는 그때도 법인카드 썼다는 거. 대단합니다 정말. 법과 거지가 맞습니다. 오로지 그 이유로만. 어. 네. 어제 나왔던 뉴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법카로 상품권 산 적 없다 했는데 400만 원 결제. 이거 하나만으로도 만약에 이게 미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이 들통이 났어. 아니 뭐 다 공적으로 썼다고 했어요. 근데 이진숙이 한 말에는 나는 법카로 상품권 산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본인이 뭐 사적인 목적으로는 10,000원도 쓰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럼 저 400만 원을 어디에 썼냐 뭐 영업용으로 썼거나 아니면은 거래처에 선물로 줬다 뭐 이런 식으로 하려면 증빙을 해야 되고 일단 이런 상품권을 그런 용도로 쓰려면 저 사장의 법카로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회계팀에서 결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맞죠. 그리고 공영방송 사장은 광고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적 없다고 했는데 나왔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나왔으면 거짓말이 들통난 거잖아요. 이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어디다 썼냐는 두 번째 문제인 거야. 저번에 왜 성심당에서 쓴 적 없다고 그랬잖아. 근데 결제 회사는 성심당하는 로쏘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거짓말이 여러 개 들통이 났으면 사퇴하는 게 맞습니다. 부도덕성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그거 출장비 1,700 받고 법가 2,300만 원. 황당한데요. 참. 저게 이중으로 결제가 된다는 것도 웃깁니다. 저게 지금 1,700만 원도 국내 출장을 거의 뭐 90번 정도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현금으로 일단 내가 이만큼 이건 쓸 테니까 현금으로 받은 다음에 출장비를 받죠. 네, 출장비 받고 거기 가서 또 현지에서 법인 카드로 또 결제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보면 저 이진숙은 이거 또 진짜- 분식까지 카드 분식까지 했어요. 카드 한도를 어느 정도 이렇게 쓰고 필요한 건 나머지 또 운영비에서 갖다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실적이 없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거는 열심히 했는데 실적이 없을 수 있어요. 그건 탄핵 사유가 안 됩니다만 이런 거 있잖아. 물론 지금 이진숙 탄핵 사유는 불법적인 방통위 2인 체제에서 뭔가를 실행했다는 것이 가장 큰 탄핵 사유이긴 합니다만 이 부도덕성 어떻게 할 거냐고. 사실은 이진숙이 지금 정권이 윤석열 정권 아니었으면 지금 이미 검찰 수사받고 있어야 될 상황입니다. 배임? 직권남용?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지금 횡령. 그래서 야당이 이진숙을 탄핵 소추를 했죠.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25만 원 안 주겠다고 지랄지랄 필리버스터를 24시간 한 뒤에 바로 이진숙에 대한 탄핵을 이제 해서 본회의가 통과가 됐고 이진숙은 즉시 직무정지가 됐습니다만 분명히 저는 법카 들고 돌아다닌다고 봅니다. 이제 뭐 취임한 지 하루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법카가 발행이 관련해 가지고 또 뭐 이야기가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행동으로 봤을 때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보는 거는 당연한 수순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이 법인 카드로 지금까지 굉장히 문제를 많이 삼아 왔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근데 왜 이진숙만 이렇게 프리패스죠? 직무가 정지됐는데 법카를 쓴다. 이거 큰 문제네요, 진짜. 근데 그건 지켜봐야죠 이제 어떻게 될지 정말로 그 법카 발급 자체를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카 거지라니까요. 사람이 근성이라는 게 있어. 그 임세훈 소장이 청와대 부대변인할 때 법카 어떻게 썼는지 이야기 들어보면 답이 나와요. 법카를 밖에 안 갖고 나갑니다. 퇴근할 때는 사무실에 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상황들이 되면 법카를 왜 썼는지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누구를 만나서 어떤 용도로 썼다? 그게 법카예요. 맞아요. 근데 이진석이는 지금 새벽 4시에 4,000원짜리 빵? 업무용이야. 근데 공공기관 법카는 9시 이후에 만약에 지출하면은 그게 막 뭐 긴급 문자처럼 막 이게 회계 책임부서한테 가요. 9시 이후에 못 쓰게 돼서 그 주말에도 못 쓰고 자기 주거지 주변도 쓰면 나중에 그 좀 감사 사항이에요. 이제 이번에 청문회 때 이진수 법카 관련해서 의혹들을 보니까 A4 용지 13장 좀 폰트 10으로. 근데 제가 엊그저께 MBC 뉴스를 보니까 예전에 MBC 대전 MBC 사장 관사가 있었더라고요. 거기 냉장고에 양주가 있는 걸 누가 4, 5년 전 걸 찍어가지고 뉴스에 내보내주더라고요. 관사에도요? 양주가 비싼 양주 있잖아요. 그 양주 이제 그 주변 뭐 백화점에 샀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진숙 사장실에는 와인 냉장고에 와인이 아니, 또 따로 있었잖아요. 냉장고에 왜 이렇게 술을 이렇게 술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주무시나?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드셨지? 인생의 헛마음을 많이 느낀 거라고 봐. 예? 내가 정동영 의원 나왔을 때 했던 이야기인데 자기도 스타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네. 정동영 의원이 9년 선배랍니다. 근데 그 당시에 MBC 나와서 정치권으로 가는 인사들이
그 정동영, 박영선 이런 분들이거든요. 둘 다 스타가 됐어요. 자기도 되고 싶었던 거야. 두 분은 근데 원래 스타였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 가서 현역 국회의원도 스타가 진짜로 거물이 된 거란 말이에요. 거기 따라가고 싶었던 게 아닌가 하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 말년이 지금 이게 이런 거라고 봅니다. 잘못된 걸로 역사 속에 뭔가 이렇게 올라타고 싶은 거는 정상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진숙이가 방통위원장이 임명되는 게 성공일까요? 제가 봤을 땐 역사에 훨씬 더 많은 죄악을 남기는 그 기록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어저께 네. 공영방송 이사 추천했잖아요. 이 자체가 불법이라니까. 이따가 이 사람들은 따로 섹션 만들어서 한번 제가 털어드릴 텐데요. 저는 이진숙, 김문수 임명 관련해서요. 이 두 사람 윤석열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국민의힘하고 보수 세력은 앞으로 두고두고 책임져야 됩니다. 맞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맞아. 진짜 장관급으로 인사할 수 있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총선에서 그렇게 쫄딱 망했는데 맞아. 한번 국민들한테 해볼 테면 해보란 얘기잖아요. 맞죠. 네. 싸워보자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내 뜻대로 갈 테니까 마음대로 해.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뭐 탄핵이고 뭐고 간에 앞으로 국민의힘하고 보수 정당은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진숙이 방통위원 청문회를 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뭐가 문제냐고 하면 얘들 정신병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잘 보이려고 난 모르겠고 이진숙은 적절한 인사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수 패널들하고 보수지에서는 뭐라 그러냐. 빵 먹은 거 가지고 너무한 거 아니야. 계속 그 얘기야. 야, 빵만 얘기해. 3일 동안 빵만 얘기했냐? 3일 동안 언제 빵만 얘기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언론 자유죠. 예? 저 언론 자유지수 하락한 거 한번 보세요. 이상하게 대한민국은 보수 정권이라고 부르는 꼴통 정권만 들어서면 이딴 짓을 해. 근데 자기들은 MBC 정상화라고 이야기해요. MBC도 내가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을 정도로 방송을 했어. MBC가 어떻게 보면 그나마 중립시킨 방송이에요. 그 있잖아. 내가 추구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고 진실이야라고 말한 이영희 선생. 언론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기계적 균형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있는 진실을 보도하는 게 언론인데 MBC 이제 사장 바꾸려고 할 거예요. 이사들 이제 우위를 채워놨으니까. 근데 그 임명 자체가 불법이어서 탄핵을 당하게 된 사안인데 문제는 지금 언론 자유지수라는 게 저 정도 내려가면요. 저건 뭐냐면 독재국가란 뜻이에요. 윤석열은 이제 아마 독재국가로 하든지 말든지까지 내피셜이 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자체가 탄핵 사안이라고요. 윤석열 탄핵 사안.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제 오늘 해갖고 이진숙하고 김문수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는데 저걸 단말마라고 하는 겁니다. 죽어갈 때 찍소리 내는 거 있잖아. 이제 나 지켜줄 놈들로만 임명하겠다는 거잖아요. 확실히 그 여당 내에서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지금 돌려막기에도 한계가 있다. 그러면은 이진숙이 이런 식으로 탈이 나면 그럼 그 다음 주자는 있냐라고 말했을 때 지금 돌고 있는 이야기가 이동관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동관이요? 법적으로 문제 없지. 그러니까요. 법적으로 문제 없지. 그만큼 야. 지금 쓸 사람이 없다. 네. 야, 권익위에서 부위원장 하는 새끼를 빼다가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고 그 자리는 공석이고 대체 이게 뭐야? 왜 지금 국무총리에는 원희룡이 거론된다잖아요. 권익위도 위원회고 방통위도 위원회잖아. 네. 그러니까 위원회끼리 수합한 거죠. 그러니까 같은 위원회잖아. 이 논리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판으로 가는 거고요. 하겠다는 사람은 없고 꼬여드는 똥파리들은 겁나 많은데 다 부적격 인사들인데도 불구하고 임명하고 나중에 결국에는 MBC하고 KBS 2채널을 민영화시키겠다는 목적이 보이거든요. 제가 지난번 2017년 탄핵 국면 때 그 거리 촛불 현장에서 진짜 KBS, MBC 기자들한테 그 가해지는 그 대중의 분노를 맞아요.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뭐 다른 거는 다 차지하고더라도 공영 방송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걸 굉장히 혐오하더라고요.
그래도 국민들도 다 아는 거죠. 저도 그때 그 KBS나 이런 데 욕먹고 SBS 나가라고 하고 대신에 JTBC가 지나가면 JTBC 지나가십니다. 길 터줍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길 그랬지, 터주고 그랬지.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JTBC 뉴스가요 중앙일보 계열사라고는 하지만 손석희 유산이 남아 있어요. MBC보다는 못해도 JTBC 보도 잘합니다. 요즘에 JTBC하고 MBC가 쌍두마차에 가깝습니다. 자 어찌 됐건 MBC를 장악한다고 그래서 언론이 장악되느냐 사실 그것도 아닌데 언론 자유지수라는 게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한 지수예요. 권력이 어떤 식으로 언론을 탄압했는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섞여서 나오는 지수라고 저게. 근데 지금은 MBC를 장악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MBC 기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MBC 사장 바꾸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은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그 자체로 얘네들은 독재 인증하는 거거든.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지만 저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는 탄핵 사항이다. 전 일단 그렇게 보고요. 자, 나 혼자 싼다님. 감사합니다. 사이렌님, 대통령실에서 이진숙 탄핵은 당당하게 헌재 심판 받겠답니다. 헌재 소장이 지 친구라 저렇게 자신감 있는 겁니까? 헌재도 이참에 없애면 안 되나요? 이게 나라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진숙보다 윤석열이 탄핵 먼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발. 흑수저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윤석열 경로 때문에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실에 뽑혀 나갈까봐 열심히 안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요즘 제가 그 얘기 많이 들어요. 공무원들이 일 그렇게 안 한다. 책임지게 될 상황이 올까봐 아예 안 한다. 소위 말하는 복지부동인 거죠. 자 여기까지.